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행정조직법 1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저번 시간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또 그 어떤 결정을 하는 판단을 해주는 사법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법을 만들는 입법부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사이에서 그 입법부와 행정부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또는 그 작용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어떠한 사법적인 그런 결정을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우리 이제 헌법, 대한민국 헌법 치시면 자, 우리 헌법 자, 101조 한번 보세요. 101조. 10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법권은 법관에 속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원은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그 다음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사법권은 우리 헌법 27조 1항에 있는 재판 청구권, 그 재판 청구권 우리 배우셨죠? 그 우리 기본적인 권리죠. 재판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 청구권에 의해서 이 사법부가 이제는 그 어떤 국민의 유무죄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 조직인데요. 자, 그 기존에는 기존의 사법부는 대부분 뭐 왕이 종전에 왕이 모든 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왕이 이제 자기가 입맛에 맞는 법관을 시켜서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왕이 정점이 됐었는데 식민사회 이후에 이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면서 사법권은 어떤 법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입법 행정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그런 분쟁, 그런 행정기관에 대한 분쟁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판단을 해주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정부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대개의 나라들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행정부도 뭐 대부분이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대부분 뭐 정부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민의 그러한 그 신임을 얻어서 국민의 투표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반해서 이 사법부는 뭐 많은 나라들이 어쨌든 그러한 그 사법적인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법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그 구성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우리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법원 조직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에서 법관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2조 한번 보세요. 헌법에 102조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얘기를 헌법에 굳이 이건 이제 어차피 법원 조직법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규정해도 되는데 헌법에 대법원에 이런 불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입법부, 사법부, 입법부와 행정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대법원에 어떤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불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대법원은 이따 보시겠지만 대법관 3분의 2가 참석을 해서 어떤 그 대법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이제 3명이나 4명, 보통은 4명이거든요. 4명이 불을 만듭니다. 그 심의, 그 불을 만들어서 한 3개나 4개 정도의 불을 만들어서 그 부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곧 대법원의 판단이 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되는, 즉 원체적으로는 대법원에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대법관 14명이 모두 판단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불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들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니라 그 심의부에서 합의부에서 그런 부에서 3개 내지 4개 정도의 부에서 모두 심리를 해서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판결로 인정받는 즉 전원 합의체 외에 일반 부에서도 그 판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 밑에 대법원의 조직에서 대법원은 원래 대법원장 포함해서 14인으로 지금 법원 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법원에 이제 대법관을 두고 돼 있고요. 또 근데 이제 여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다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규정이 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 대법관이 아닌 사람을 나중에 넣으려고 이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규정 자체는 지금 뭐 별 실익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헌법에 이런 규정을 넣어놨더라고요. 이 헌법을 만든 그 의도는 정확히 난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부분 뭐 대법원은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포함해서. 근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아마 규정을 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법제처로 가셔서 법원 조직법을 한번 쳐보세요. 법원 조직법. 자, 이 법원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또 똑같이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법률로서 그리고 각급 법원 어떤 고등법원을 만든다 아니면 지방법원을 만든다 하는 부분도 사법부 자체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의 어떤 조직을 만든다 뭐 법원 행정처 또는 뭐 사법연수원 뭐 이런 거 만들더라도 그 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모두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는 그런 쪽에 견제를 받는 거죠. 즉, 뭐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이 있지만 사법부도 이런 국회
견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원 조직법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법원 조직법은 3조에 한번 보시면 법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법원 3조에 보면 법원은 다음 7종류로 한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담당하는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뭐 회생법원, 뭐 이런 식으로 법원 조직법에서 법원의 종류 이런 부분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조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대법관이 몇 명이냐 하는 부분들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14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법원 조직법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헌법재판소 9명, 중앙선거제 다 이런 것은 헌법에 그 구성이 위임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 사법부의 법원, 대법원이나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조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판사의 종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사는, 즉 우리나라의 법관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법관은 대법관하고 대법관이 아닌 자, 이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조문에 보시면 대법관은 판사는, 제 5조 판사는 어떻게 나누냐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대법관하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인 거죠, 판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관은 2개의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대법관 아니면 대법관이 아닌 법관, 판사. 즉 대법관과 판사 2가지로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종류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부장 판사, 무슨 뭐 지방 판사, 그리고 청주 지방 법원장, 뭐 이런 것들은 법관의 종류가 아니라 직류에 의한 그런 분류일 뿐이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법관의 종류는 대법관과 판사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11조, 이제 대법원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11조 최고법원 해서,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즉 우리나라는 3심제를 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모든 분쟁의 판단을 해주는 곳은, 판결을 내리는 곳은 최고법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라고 아예 명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조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대법원장은 그래서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또 직원, 각급 법원 모든 사법행정의 직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대법원장이 가장 최고의, 사법부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14조 대법원은 다음 사건을 종심으로, 즉 마지막 심판으로, 마지막 심의 단계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쭉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한 상고 사건, 그리고
결정 같은 재항고 사건, 뭐 이런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배웠을 테니까 뭐 대법원에서의 판단하는 그런 거고요. 자, 16조 대법관 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했습니다. 그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결권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 즉 똑같은 동수가 나오면 의장, 즉 대법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어쨌든 합의제인 것이죠. 그 합의제에서 대법원장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대법관 회의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회의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느냐, 판사의 임명 그리고 또 연임 이런 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요. 또 대법원의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듯이 대법원장도 대법원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그런 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대법관 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세요. 이러한 대법원에서의 이러한 의사결정,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 사무 보조기관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에 어떤 조직이 있는가를 요 밑에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법원 행정처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원 행정사무를 관할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둡니다. 이 법원 행정처가 실질적으로 거의 판결 이외에는 여기서 인사, 예산, 회계, 그리고 무슨 뭐 등기, 공탁, 뭐 이런 모든 사항들, 사무 사항을 관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 다른 데는 이제 사무처라고 했는데 법원만은 이제 법원 행정처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그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굉장히 이제 그 모든 법원을 인사권을 또 쥐고 있고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법원 내 조직 중에 가장 파워가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법연수원, 이것은 이제 판사의 연수하고 사법연수원생의 수습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2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조 2항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을 두고 있고요. 21조 우리 이제 진천혁신도시에 와 있는 법원 공무원교육원, 이런 법원 직원이라든가 집행관들의 교육을 시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도서관, 그래서 이제 재판사무에 그 어떤 지원을 해주거나 법률문화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도 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있고요. 거기에 뭐 대법원에 대법원장 비서실을 두고 있고, 그래서 비서실장을 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재판 보조하기 위해서 재판 연구관을 둔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뭐 법관인사위원회,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의 세부적인 것들은 대법원장이 반영하는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조직법의 26조에 보면 이제 고등법원, 보통 항소심을 다루는 두 번째의 심판 단계인 그러한 그 고등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장을 둘 수 있고요. 또 판사로 임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이 고등법원에도 대법원과 같이 불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불을 둔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조문이 있어서
얘기가 생략됐고요.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법원조직법에서 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에서 이제 일반적인 판결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요. 그 위에 이제 특허법원, 지방법원 뭐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내용들이 쭉 가 있는 부분이고요. 쭉 보시고 쭉 내려가셔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조 한번 보세요. 41조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됐고요.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국민이 뽑고요. 국회의원들 국민이 뽑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행정부, 사법부, 한 3부 요인 중에 하나는 사법부의 수장인데 이것은 왜 대통령이 임명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사법부를 국민의 투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법부는 어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행정부와 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시에 관여를 해서 즉 그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 동의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전문성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시에 관여를 해서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뭐 여당이 다수당이거나 대통령이라면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일부에서는 대법원장도 투표, 주민투표 뭐 이런 걸 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정당성 부분에서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모든 제3자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이 뽑아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대법원장,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또 얘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 판사, 즉 대법원장, 대법관, 즉 대법관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데 일반 판사,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판사들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독립성을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대법관 추천 후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10명이 그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선임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을 해서 이게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42조에서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20년 이상 4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20년 이상
그리고 뭐 공공기관, 뭐 그 밖에 법인에서 법률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이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들 중에서 임명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번 좀 읽어보세요. 법원 조직법에서 판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